자, 2교시 시작할게요. 2교시는 우리가 조금 문제 푸는데 좀 오래 걸려서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네. 아마 니들도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성실히 내가 성실히 풀었다면 오래 걸려야 되는 게 맞아. 아주 쉬운 건 아니었어. 이번 그 문제는 문제 개수가 23문제고 3년기 막 중화반응도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니었던 게 맞아. 자, 고난도 빼고 94페이지까지 총 23문제 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선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질문을 받아서 문제를 풀고 여기 마무리할게요. 자, 질문해봐, 질문. 답지 보고 다 붙였어. 답지 보고 이게 됐다. 다현이는. 아, 그래?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진 않았나 보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지? 자, 3년기 같은 경우도 한 번만 더 복습을 하면 저기 주의할 점은 이온 중에 산성은 H 플러스고 산성은 H 플러스고 염기성은 OH 마이너스다. 이런 게 중요하고 어떤 애는 얘가 한 번에 2개씩 나오고 막 그런 거 중요해. 예를 들면 황산 같은 애들이 H2O, SO4란 말이야. 이게 황산이야. 근데 산 중에 염산 같은 애들은 이런 애란 말이지. 요런 거 주의하면 돼. 그래서 얘는 이온화가 되면 한 번에 수소 이온이 하나씩밖에 안 나온다고. 보시다시피. 근데 얘는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 이온이 2개씩 나온다. 그러고서 SO4가 당연히 2-겠지 이번에는. 이런 거. 그래서 누구는 한 번에 그 H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가 2개씩 나오고 혹은 하나씩 나오고 뭐 그런 거 주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중화반응. 그래 이게 중화반응도 이온 개수가 이런 경우야. 예를 들면 얘랑 누구랑 예를 들면 이온화가 되면 수산화나트륨 이런 경우. 그럼 수산화나트륨은 이온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농도라고 치면 이 녀석이 한 번에 OH 마이너스 하나 나올 때 보다시피 얘는 이거 2개씩 나온다고. 그러면 한마디로 얘 10ml랑 얘 10ml랑 만나면 중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3년기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아마 딱 요맘때쯤 다 2학년 1학기 과정이야. 얘 2권이잖아, 2권. 이렇게 생각하면 돼. 1권은 1학기 중간기말, 2권은 2학기 중간기말.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 올해 형아들 위에 지금 1학년 애들 한 거 보니까 딱 1권에서 끝나더라고. 중간기말이. 그러면 이제 위에 현 고1이지. 애들도 이제 2학기 넘어가면서 2권을 시작한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 3년기는 어렵게 나 어렵게. 내년에 미리 알아주라고. 여러분들 내년에 고등학교 3년기 할 때는 조금 빡시게 공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여기 일단 교실에 있는 친구들이 질문이 없지. 여기 동영상 보는 준서나 태윤이는 뭐 한 반이 질문일 거야. 눈에 뭐 한 20개 풀었으면 한 10개씩 틀렸겠지. 뭐 안 봐도 뻔해. 100%야 100%. 그러나 어쨌든 내가 뭐 또 그렇다고 또 뭐 틀렸는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일단은 여기서는 넘어가고, 여러분들 틀렸으면 그냥 공부 잘하고 싶으면 틀렸으면 꼭 답지 보고 확인해. 그냥 넘어가도 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실력 안 늘고 병신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병신이 되기 싫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답지 체크하고 꼼꼼히 공부하는 게 맞는 거야. 노력이 필요한 거야. 노력이 필요한 거야. 태윤이 잘 들어. 맨날 저는 왜 실력이 안 늘을까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네가 공부를 안 해서 안 느는 거야.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실력은 안 늘을 수가 없어.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중간은 마무리까지 해서 넘어갈게요. 고난도는 얘기했지만 지금은 안 해도 되지만 고난도는 실제로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도 말 그대로 진짜 여기 나오는 고난도 수준이면 니네 내신에 난다 쳐도 최상급 문제가 맞아. 그래서 보통은 어떤 학교별로 고난도 수준까지는 굳이 안 나는 학교도 좀 있긴 해. 그러나 고난도까지는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태계, 여기는 한번 배웠던 거니까 조금 스피디하게 또 역시 오래간만에 봤으니까 나 이런 거 배웠어? 하는 정도로 까먹었을 수도 있지. 태윤이나 우리 준서 같으면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날 거야 어차피. 다시 할게. 자,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100페이지 펴. 페이지
100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우선 생태계를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개체는 생명체 하나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같은 생명체가 모인 것을 개체군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야. 그럼 사람 여러 명이 모이면 그게 개체군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군집은 그런 개체군이 또 여러 개 모인 거야. 쉽게 말하면 어떤 공간에 사람도 한 5명 있어. 강아지도 한 10마리 있어. 또 나무도 한 5그루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골고루. 그러니까 군집은 개체군의 집합이고, 그 다음에 생태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생태계는 그러니까 환경도 무생물도 생태계야. 그래서 생태계는 생물적 요인이 있고 무생물적 요인이 있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 바다, 환경, 땅덩어리, 뭐 공기 이런 건 무생물적인 개념이지.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지. 그래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생물적 요소와 무생물적 요소가 있는데, 우선 생물적 요소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습니다. 생산자는 대표적으로 야 얘들아, 식물의 정의가 광합성을 해야만 식물이야. 그래서 광합성 하는 애들이 생산자, 소비자는 그거 잡아먹는 애들. 그래서 소비자는 좀 디테일하게 분류하면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큰 놈이라고 하면 좀 어울리려나? 하여튼 조금 뒤로 갈수록 고차 소비자라고 불러.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거지. 사람은 다 먹잖아, 웬만한 거. 그 다음에 분해자는 세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곰팡이, 그리고 버섯도 분해자에 해당돼. 이런 애들은 뭐냐? 우리도 남을 잡아먹지만 이런 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남한테 기생을 한다는 거지, 흔히. 그래서 자력이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곰팡이 같은 애들도 여 주위에 깨끗해서 어디 기생할 데가 없어. 그럼 곰팡이는 생길 수가 없어. 곰팡이는 대표적으로 유기물을 먹고 살아. 그러니까 이 주변에 플라스틱만 잔뜩 있어, 예를 들면. 그럼 곰팡이가 생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여튼 뭐 버섯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버섯 농장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느타리 버섯이나 팽이버섯,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뭐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자주 먹는 버섯들이지. 보통 버섯 볶음하면 느타리 버섯, 찌개 같은 데 들어가는 허옇고 길쭉한 애 뭔지 알지? 걔가 이제 팽이버섯 뭐 대충 뭐 그런데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양송이버섯, 그 허연 거 두툼한 거 이런 거. 하여튼 뭐 그런데 걔는 키우려면 어디에 키워? 나무 같은 거 이렇게 해서 거기다 씨 뿌려서 나무에 있는 양분 빨아먹으라고. 물론 나무가 대부분 죽은 나무지만 죽은 나무라고 해서 영양분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좀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지. 자, 생태계 구성 요소 사이의 관계, 그 다음 밑에 비생물적 요인은 뭐 빛, 토양, 뭐 기타 등등 이런 거 있고, 무조건 서로 영향을 준다 이거야. 101페이지는 풀려 있지. 그치? 이건 지난번에 했으니까 풀려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빛과 생물 해가지고 우리 열대지방에서는 막 그 이파리 겁나게 두껍다, 그 우리 마지막으로 했었잖아. 그래서 왜 뭐 가끔 영화나 이런 거 열대식물에서 이파리 이따시만 막 덮고 자고 막 이런 그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 열대식물 야자수라고 우리가 분리되는 애들은 이파리 겁나 두꺼워요. 우리 단풍잎 저기 밖에 나는 저런 이파리 있잖아. 저기 보자. 저런 애들 얇어. 진짜 열대식물이 아니지 저런 애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일조시관, 그래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 우리가 이게 뭐라고 하냐, 흔히 봄에 꽃피는 식물이 있고, 봄에 꽃피는 식물 대표적인 게 개나리, 진달래 이런 애들이지. 가을에 꽃피는 대표적인 게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그 쉽게 말하면 해가 점점 길어질 때, 봄에 피는 애들은 해가 점점 길어질 때 피는 애들이야. 단일식물은 해가 점점 짧아질 때 피는 애들이고. 그래서 나중에 거기 보면 식물에 적응해서 거기 밑에서부터 거기 보면 식물에 적응이라고 볼게. 붓꽃, 시금치, 상추는 일조시간이 길어지는 봄과 초여름에 꽃이 피고, 코스모스, 나팔꽃, 국화는 일조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꽃. 이거 외워야 돼.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것도 나온다고. 다음 중 단일식물은 누구냐, 장일식물은 누구냐, 그 얘기야. 그래서 밑에 장일식물의 정의가 봄에 꽃피는 애들. 그러니까 장일식물이 뭐냐면 해가 길어지면서 꽃피는 애들. 단일식물은 이렇게 외우면 돼. 단일식물은 해가 짧아지면서 꽃피는 애들.
이렇게 구분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온도와 생물 해가지고 저 사막여우 얘기했었지 얘들아. 이거 기억나냐? 그 북극여우는 졸라 추워요. 얘들아, 우리 귀를 통해서 사람도 귀를 통해서 나가는 에너지가 꽤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밥 먹거나 유튜브 같은 거 볼 땐 니네 저기 무선 이어폰이나 아니면 이어폰 끼고 하잖아. 그 라면 먹잖아. 은근히 더워. 귀를 이렇게 막잖아. 그래서 겨울에 귀마개가 효과가 꽤 있는 거야. 그게 그 얘기야. 북극여우는 추우니까 귀가 쬐끄만. 온대여우는 그냥 노말해. 사막여우는 귀가 겁나 크단 말이야. 이거 다 했던 거 기억나지? 나머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육상, 물, 뭐 건조한 거 여기 쭉 있고. 야, 105페이지 풀려있냐 안 풀려있냐? 안 풀려있냐 여기는? 풀려있지? 그럼 여기까지 했단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하고 끝냈어. 아마 지난번에. 지난 바로 마지막 수업이 정식 우리 진도 기준으로는 딱 105페이지까지 하고 끝냈어. 그리고 106페이지 이거는 지금 안 할 거고 이건 오늘의 숙제야. 체크해. 오늘의 과제야. 과제. 오늘의 과제는 페이지 106페이지부터 여긴 실력부터 해. 그래서 109까지 106에서 109까지가 오늘의 숙제 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동안 했던 거 라스트 마지막 수업에 했던 거 거의 다 복습했던 내용이고 오늘 정식으로 새로운 단원 생태계 평형. 다행히도 여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초딩 때 막말로 다 배운 거야. 먹이그물, 먹이사슬 대충 기억나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그런 거 다현아 대충 기억나지? 요게 아마 중1 때 나올 거야. 중1 때. 중1 때는 아마 초대나 초등학교 6학년인가 아마 그때 중1 때도 한 번 더 나와 이 내용이. 아니다. 이건 초등학교 6학년 때고 중1 때는 생물의 분류가 나오는구나. 생물의 분류, 원핵생물, 원생생물 그런 게 이제 중1 때 나오는구나. 자, 다행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챕터가 이 토탈 통합과학 2권을 통틀어서 유일하게 쉬운 챕터야. 돌려 얘기하면 다른 챕터. 야, 우리 앞에 3년기만 해도 은근히 어려워.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가 제일 쉬워, 챕터도. 실제 내신에 나올 때도 여기가 제일 쉽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10, 111 내용도 얼마 없어. 한 번만 쭉 읽어보자. 바로 설명할게. 자, 설명할게요. 뭐 읽어봐서 알겠지만 진짜로 간만에 진짜 별 내용 없어. 보시다시피. 자, 설명할게요. 우선 먹이사슬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물론 굳이 따지자면 4차 소비자, 5차 소비자도 뭐 만들자면 만들어. 근데 보통 우리가 생물학에서 얘기할 때는 한 맥시멈 한 3차 소비자. 그럼 그 위에 있는 애들은 보통 최종 소비자라는 표현을 쓸 뿐이다. 그냥 편의상. 왜냐면 여기서 4차 소비자, 5차 소비자 더 만드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저런 관계를 먹이 그물이라고 표현을 해. 그 다음에 먹이 그물에서 에너지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최초 태양 에너지로 출발을 해. 그래서 그걸 최초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양분이라고 얘기하는 포도당을 만드는 거. 우리는 중3 때 이미 중2 때 광합성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비대에너지가 포도당으로 저장이 돼. 그러면 최초 1차 소비자가 흔히 말하는 초식동물 얘기하는 거지. 그럼 에너지가 식물에서 먹이소스를 따라서 상위로 점점 올라가는 거야. 그 에너지야, 에너지. 자, 그래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을 하는 쓰이거나 혹은 열 에너지로 방출돼. 그 다음에 일부만 또 위로 전달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차 소비자로 갈수록 에너지가 전달되는 비율이 자꾸 줄어들지. 왜냐하면 제가 쉽게 말하면 누군가 나를 잡아먹는다고 치면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먹었어. 그 중에 나는 나의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가 있잖아. 그럼 쉽게 말하면 내 몸뚱아리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실제 저장되는 에너지는 절대 100이 될 수가 없지. 야, 내가 100을 흡수했는데 100을 저장했으면 난 한 개도 안 써먹었어.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숨도 아까 그랬잖아. 숨만 쉬어도 우리는 살이 빠져. 살이 빠지가 뭔 소리야? 내 에너지를 써먹는 거야. 숨만 쉬어도 심지어 에너지를 써먹는데 활동하면 무조건 에너지 써먹지. 결론, 내가 100이라는 에너지를 먹으면 내 몸뚱아리에 저장된 에너지는 100이 안 되는 거야. 왜? 내가 써먹는 게 있으니까.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량이 점점 줄어들지. 왜? 중간중간에 나 써먹고 남는 거를 저장하니까. 이게 그 얘기야. 그래서 밑에 확대경 보자. 확대경. 저 표 되게 중요해.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를 보면, 자, 최초 태양 에너지로가 생산자로 가. 그럼 생산자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1차 소비자한테 잡혀먹히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분해자가 잡아먹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뭐 3차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분해자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얘네들을 다 분해를 하지. 사실은 분해하는 게 뭐냐면은 유기물은 지들이 흡수하고 무기물만 남겨놓는 거지. 그 과정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불러? 썩는다 그래. 그래서 얘들아 북극과 남극에 가면 이래야지 냉동실에서는 썩음이 없어. 왜? 분해자가 못 버티니까. 그 온도를 분해자가 버티질 못해. 그래서 냉동실에 넣으면 안 썩어. 근데 분해자가 냉장실까지 버틴단 말이야. 냉장실에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썩어. 엄마가 실수로 막 뭐 같은 거 음식 같은 거 냉장실 저 구석 안쪽에다 짱 박아놨는데 막 한 달 지나서 까먹고 그러면 엄마도 깜짝 놀라. 야 이씨 이거 뭐냐? 이런 거 여러분들 겪어서 알 거야. 근데 냉동실은 안 썩어. 분해자가 못 버텨. 근데 냉장실은 분해자가 살아. 네, 그런 얘기야.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생태 피라미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여기서 쌓아 올린 걸 뭐냐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불러. 야, 생태 피라미드 한 번만 봐봐. 이거 되게 중요해. 자, 근데 생김새가 비슷해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 잘 보면 에너지, 그 다음에 개체수, 그 다음에 생체량이야. 그러니까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그래프 3개는 미세하게 다른 그래프야. 거의 비례하긴 하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다른 그래프 3개야. 거기 잘 보면. 자, 여기까지 됐지? 자, 보다시피 그렇게 안 어려워요. 자, 그럼 그 밑에 개념 확인 문제 해가지고 핵심 체크, 칸 채우기부터 해서 밑에까지 3문제밖에 없다, 야. 바로 풀어. 바로 풀어. 풀고 채점해.
다 했으면 바로 채점. 자, 보다시피 큰 뭐 특이사항 없고 뭐 어렵거나 그런 거 보다시피 진짜 없지. 여기는 진짜 쉬워.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11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112페이지는 방금 배운 내용들을 그냥 샘플로 야 계산하면 대충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야 그런 걸 예시로 보여준 거야. 나중에 시험 때 빌 때쯤 돼서 하면 돼. 야 요책 잘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 니네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 내용 똑같으니까 버리지 말고 내년에 내신 볼 때쯤 복습서로 꼭 쓰라고. 문제는 풀려 있겠지만 책이 어디 사라지는 건 아니고 내용이 바뀌는 건 없으니까 잘 갖고 있으라고.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나중에 뭐 1년쯤 지나면 책 없어졌는데 왜 헛소리 하는데 나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납득이 안 돼. 왜 책이 없어지냐? 여러분들 집에 책상이 있고 책장이 있을 테고 거기다 꽂아놓을 테고 야 없어질 이유가 있냐 없냐? 나는 내 생각엔 없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어떤 애들은 책을 잊어버렸어요 막 이러는 게 아 진짜야. 선생님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난 이해가 잘 안 돼. 왜냐면 나도 니네들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있었잖아. 나는 정말 인생에서 1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 내 책을 왜 잃어버려? 아 선생님 어디 가서 우산 놓고 다니고 그런 거 되게 많아. 이게 다른 데 좀 이게 많아서 평소 생각이 많아서 어디 예를 들면 나도 어디 식당 같은 데 갔다가 비 와. 근데 밥 먹고 나올 때도 비 오면 안 까먹지. 왜? 써야 되니까. 근데 들어갈 땐 비가 왔는데 나올 때는 비가 안 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간다고. 난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는 거 정말 많아. 생각보다. 근데 학습에 관련된 거 책을 잃어버려 본 적은 없어. 난. 왜 잃어버려? 왜 내가 맨날 보는 거잖아. 우산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가 또 오면 우산 안 까먹어. 근데 책은 내가 맨날 보는 거야. 그럼 책 잃어버린 애들이 뭔지야? 책을 안 보니까. 그럼 잃어버리는 거지. 내가 우산 잃어버리듯이. 내가 맨날 우산을 보진 않잖아. 그럼 뭔 소리야? 책 잃어버린 애들은 공부 못한다는 얘기야. 야 내가 겪어보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을 안 잃어버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을 잃어버려. 진짜야. 난 인생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책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다니까. 그리고 선생님 어렸을 때는 문제집도 몇 권 안 돼가지고 책이 또 몇 권 있지도 않았어. 나 문제집 하나 갖고 막 한 5번씩 보는 거야. 막 오투도 보고 완자도 보고 이게 아니고 오투 딱 하나 사서 예를 들면 우리 때 오투가 없었고 뭐였다 참고서 모르겠다 뭐 하여튼 뭐 하나 사서 걔만 진짜 책 찢어질 때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책에 있는 거 다 읽었다고. 아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했겠지. 전교 1등 괜히 하냐? 그렇게 했으니까 했겠지. 태연이 잘 보라고. 저는 왜 이렇게 못할까요?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거야. 그냥 공부를 안 하면 공부를 못해. 태연이 네가 공부를 겁나 열심히 하잖아. 그럼 너도 잘해줘. 너는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 과학 내신에서 태연이가 계속 짜증내가지고 뭐라고? 자기 그 시험을 문제를 계속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박준수 선생님 또 화났어? 자 113페이지 볼게. 생태계 평형 볼게요. 여기도 자 여기는 이런 얘기야. 이제 내가 간단히 요점 정리해 줄게.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간단히 생산자가 있어. 식물이 있어. 그리고 그거 잡아먹는 예를 들면 사슴들이 있다고 해볼게. 1차 소비자지. 그럼 사슴을 또 잡아먹는 예를 들면 뭐 사자, 늑대, 호랑이 뭐 이런 애들은 2차 소비자. 이게 사자냐냐 호랑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뭐 예를 들면 늑대라고 해볼게. 여기 아마 늑대라고 나올 거야 이따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갑자기 이제 비유를 해볼게. 갑자기 식물들이 말라 죽기 시작해. 그럼 도미노처럼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 식물이 죽어.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조금 있으면 사슴이 죽어. 굶어 죽어. 왜? 먹을 게 없어서. 쉽게 말하면 식물들이 무슨 갑자기 병 걸려가지고 잡초들이 싹 죽어. 그러면 2차 소비자 늑대는 좀 나중에 죽어. 왜? 아직까지는 사슴을 잡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슴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 시간 지나면 그 늑대가 제일 나중에 죽어. 순서로 따지면. 혹은 자 갑자기 또 이제 사슴이 갑자기 겁나게 늘어나. 예를 들면 중간에 낑겨있는 사슴이 늘어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늑대도 겁나 늘어나. 왜? 오케바리! 야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아? 풍년이로구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럼 늑대 겁나 늘어나.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사슴이 겁나 늘어나니까 풀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 줄어들겠지. 왜? 얘가 겁나 먹을 거 아니야. 물론 풀도 무한리필이면 다행인데 자연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무한리필은 없어. 그럼 시간이 지나면 풀이 줄어들어. 그럼 자연적으로 사슴도 또 줄어들어. 그럼 자연적으로 시간 지나면 늑대도 또 줄어들어. 요런 걸 뭐냐? 생태계 평형이라고 불러. 그래서 자연은 신기하게도 뭔가 살짝 어긋나. 그러면은 순간적으로는 평형이 깨져버리고 순간적으로는 불균형이 생기지 당연히.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자기 자리 찾아간다. 대충 이런 얘기야. 요번 그 챕터의 내용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14까지 한 번만 읽어보시고, 저기 오른쪽에 Q까지 풀고, 그냥 여기 진짜로 내용이 별로 없어. 왜냐면 내가 쓸데없는 내용 방금 선생님이 요점 정리해줬잖아. 다 아는 내용을 굳이 내가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 비유를 하자면 수학 시간에 여러분들 나이에 구구단 또 배우면 뭐하냐. 그지? 그래서 자 115, 116이 아니고 113, 114 읽어보시고 115페이지 Q까지 풀고 우리는 2교시를 끝내겠습니다. 자,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113, 114 풀고 읽어보고 115까지 풀고 그러고서 동영상 2교시가 끝난 거야. 그럼 3교시에 D챕터 또 조금만 더 배우면 될 것 같아.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2교시가 좀 짧아. 왜냐하면 1교시가 좀 길었어. 왜? 문제 푸는 게 오래 걸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2교시를 마치겠습니다.